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과 교육론, 사회문화 맡고 있는 이웅재고요. 또 이제 사인 사색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또 다시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 그 매년 사인 사색 그 교육론 파트는 맨날 백지인출로 진행을 합니다. 뭐 우리가 뭐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교육론은 당연히 이제 요 책을 그냥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거로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결국 종착지는 암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고 영리하게 암기를 하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는 거를 좀 점검을 해가면서 암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게 뭐 거의 페이지가 거의 4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그냥 통째로 다 암송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어딘지를 조금 점 찍어 놓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내용 강의도 했었고, 뭐 기출엔 문풀도 우리가 했었고요. 근데 내용 강의나 기출엔 문풀이나 결국은 그 목표는 똑같습니다. 중요사항 체크하고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일 뿐이다. 기출문제를 보는 과정도 결국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과정이 기출 앤 문풀 과정이었고, 지금 사인사색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 강의 기출 앤 문풀을 통해서 2번 반복했던, 그러니까 내용 강의로 한번 우리가 점검한 거고 기출 앤 문풀로 두 번째 한번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거죠. 이번 사인사색 강의는 이제 세 번째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우리 커리로 따지면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반복이니까 이 세 번째 반복한 다음에는 근데 모의고사 이제 실전적인 모드로 가가지고 연습하는 게 이제 마지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커리가 우리 허역팀 커리 안에서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암기할 수 있는 커리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교육론 시간은 제가 항상 시작하기 앞서서 한 20분 정도, 오늘 제가 20분 정도 때 이제 들어온 건데 20분, 25분 정도는 항상 시간 드릴 거예요. 항상 프린트를 제가 드리면은 이 프린트에서 바로 써보세요. 바로 내 머릿속에서 바로 인출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직 안 나온 포인트를 이제 별표를 찍어 놓은 겁니다. 별표는 아직 안 나온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미 기출된 포인트는 하이픈으로 돼 있습니다. 하이픈 내놓고 가로쳐 놓고 몇 년 기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출된 것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기출된 거라고 해서 이제 그 배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출된 포인트도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서 꼭 체크를 해야 돼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본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백지인출 연습에 나와 있는 제 프린트에 나와 있는 요것만 잘 정리하셔도, 그러니까 이 목요한 책에 있는 주요 포인트는 다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의를 듣는 건 공부가 아니야. 공부는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는 내 공부를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일 뿐이고, 강의 시간은 강의 시간이고 결국 공부는 내가 따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리 안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커리만 잘 따라가도 커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 듣고 복습만 잘해도 충분할 수 있다. 제 강의는 그런 걸 목표로 커리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로 한 번 찍고 기출 앤 문풀로 두 번째 찍고 또 백지인출로 세 번째 찍는, 그렇게 교육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런 컨셉으로 마련된 커리이기 때문에 이 커리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하다. 따로 시간 내가지고 내가 또 뭘 정리를 하고 또 스터디를 해가지고 뭘 또 점검하고 이딴 짓을 안 해도 충분하게 만든 커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도 크게 지장은 없고,
특히 교육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문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교육론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받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써보세요. 막힙니다. 스무스하게 안 나온다니까요. 스무스하게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 책 펴놓고 펼치면 아 이거였지. 아 이거였어. 아 내가 깜빡했네. 그렇게 자기 정당화하죠. 뭐 깜빡한 데가 어딨어요. 못 쓰면 모르는 거죠, 그냥. 이게 왜 바로 안 나오는지를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 깜빡했어. 그거였지. 그런 식으로 자기 정당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그냥 스무스하게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건 이거야 하고 쭈룩쭈룩쭈룩 나와야 되는 거예요. 쭈룩쭈룩 나오지 않으면 막혀 있는 거고, 시험장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이 빵꾸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메꾸는 게 이 사인사색 때 목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여기 있는 것만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뭐 플러스 더 이게 제가 드린 게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뭔가를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더 하시는 걸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내준 이것이 최소한인데 이것이 원활하게 인출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더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질없는 짓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20분, 25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드리면 어떤 분은 쭉 보다가 몇 개 보다가 그냥 엎드려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20분 동안 20분이면 되게 빠듯한 시간입니다. 사실 20분 동안 이거 다 못 써요,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쓰시면 진짜 바로바로 그냥 그 물 흐르듯이 나오면 20분 동안 쓸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받으면은 일단 첫 번째 별표 친 것만이라도 꼭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기출이라고 돼 있는 거 말고 별표 친 것만이라도 꼭 20분 안에 한번 다 써보시고 시간이 나오면 기출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한번 써보시고 별표 친 건데 바로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를 쓰긴 썼는데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불러드리는 그 문구라든지 이 책에 있는 문구하고 약간 다른 문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약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다른 문구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모차책에 나와 있는 목용한 책에 있는 주요 키워드의 그 표현을 바로 인출하지 못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이 키워드가 바로 튀어나오게끔 다시 한번 논리를 재정립을 하고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에 암기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뭐 자꾸 더 해야 되겠다는 좀 욕심은 버리시고 제가 제시해 드린 부분만 일단 잘 따라오시는 특히 초수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초수분들이 욕심 부려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나는 더 할 거야. 예를 들면 허역팀 강의는 다 들을 거니까 허역팀 강의 듣는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거고 내가 뭔가를 더 할 거야라고 욕심을 부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원활하게 인출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바로 20분 동안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바로 인출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몇 분이나 되실까?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모의고사 쳐보면은 너무나 뻔한 주제들을 이상한 문구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를 제가 매년 확인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진짜 깔끔하게 인출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 기본적인 것들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진짜 확실하게 100개를 다 깔끔하게 인출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변별이 되는 거는 그 모든 걸,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100% 완벽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표로 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다. 기본적이지 않은 거를 맞춰가지고 내가 합격해야 되겠다는 욕심은 버리고 기본적인 부분을 내가 누수 없이 말끔하게 정리를 하겠다. 자, 그렇게 일단 목표를 세워놓고 정리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다. 특히 교육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다라는 거를
약간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부분은 거기 서두에 있습니다만 거기 2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용한 책이 21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라도 21페이지부터 42페이지 순서대로 제가 열거를 해 놓은 거고, 간혹 가다가 요 페이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거, 연관된 것들을 간혹 가다 제가 물어본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페이지를 다시 한번 불러 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지금 오늘 가져온 이제 주제는 뭐냐면 사회과의 전통입니다. 사회과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바 셔미스가 얘기한 몇 가지 전통이요, 세 가지 전통에다가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얘기한 혹은 마토렐라가 얘기한 두 가지 전통을 추가해가지고 총 몇 가지 전통이야, 5가지 전통. 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과 교육 목표 해당되는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3페이지에 두 번째 주제부터, 아까 거기 세 번째, 미국의 1916년 문서에서 좋은 시민의 의미. 미국의 1916년 문서 그러면 당연히 미국 사회과지만 미국 사회과 교육 목표를 얘기하는 앞단원에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용한 책에 그냥 페이지에 충실하게 요 페이지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미국의 1916년 문서 좋은 시민의 의미부터는 사회과 교육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 된다. 자,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자, 1페이지 먼저 보시죠. 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시민성 전달 모형의 교육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의 전통 기본 세 가지, 시민성 전달 모형이라든지 사회과학 모형이라든지 반성적 탐구 모형이라든지 사회과의 기본 전통을 얘기할 때 항상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표, 내용, 방법, 장단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시민성 전달 모형의 교육 목적이라는 건 바로 목표를 얘기하는 건데, 의외로 시민성 전달 모형의 교육 목표를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쳐놓은 거예요. 이 별표를 쳐놨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 뭐 그런 포인트가 아니고 아직 안 나온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 나온 건데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를 까만 별표라고 해놨고,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를 그냥 하얀 별표를 매겨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민성 전달명의 교육 목적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교육 목적이 뭐냐, 교육 목적이라고 그냥 써놨습니다만, 우리 목용한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시민성 전달 모형에서 얘기하는 훌륭한 시민은 뭐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시민성 전달 모형이 얘기하는 훌륭한 시민이 누구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이 시민성 전달 모형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사회의 유지 존속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유지 존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무슨 시민을 만들어서, 훌륭한 시민을 만들어서 훌륭한 시민을 양성해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 존속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교육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어서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는 것이 교육 목적이 되는 건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풀면은 훌륭한 시민을 양성해서 사회를 질서를 유지 존속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회의 유지 존속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사회의 유지 존속에 필요한 뭘 가르친다? 지식, 기능,
가치 등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 유지, 사회 유지 존속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를 가르치는 것. 그게 교육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사회 질서 유지 혹은 사회 유지 존속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를 가르치는 것. 그러면 이걸 또 질문을 바꿔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서 얘기하는 훌륭한 시민은 뭐냐.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시민성 전달 모형은 어떤 시민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 규범에 순응하는 시민을 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규범을 뭐 하는 시민? 잘 지키는 시민이에요. 사회 규범을 모든 학생들이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시민이 되면은 사회 질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거다? 유지가 될 거다. 그런 입장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목용한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불러드리면 사회에서 수용되는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시민이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시민이다. 특히 시민성 전달 모형이 중시하는 교육은 지식, 기능, 가치 교육 중에서 특히 어디에 초점을 둔다? 가치에 초점을 둔다. 가치에 초점을 둔다는 거하고 규범 교육에 초점을 둔다는 건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이미 연습을 했습니다만 가치를 한 게 구체화한 것이 규범이기 때문에 결국 가치 교육이 곧 무슨 교육이기도 해요. 규범 교육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규범은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이것만 써도 되죠. 사실은 가치를 구체화한 게 규범이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수용되는 가치, 사회에 수용되는 가치를 또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무슨 가치요? 합의된 가치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시민이다. 우리 기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시민성 전달 모형의 입장을 가치교육의 측면에서 비판해 보시오. 그 중에 그 비판 중에 하나가 가치교육의 측면에서 비판해 보시오 했을 때 비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 과연 실제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교육은 자꾸 뭘 내면화시키려고 하는데 합의된 가치를 내면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 과연 합의된 가치가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시민성 전달 교육의 무슨 교육에 대한 비판이에요? 가치 교육에 대한 비판이라고. 합의된 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 이게 첫 번째 비판. 두 번째 비판은 자꾸 합의된 가치만을 내면화시키니까 뭐가 담보가 안 된다. 가치의 다양성, 다양한 가치가 담보가 안 된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담보가 되지 않는다. 다원적 가치가 담보될 수 없다. 그게 또 비판점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다 이것과 관련된 비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뼈아픈 비판은 합의된 가치가 있기는 있는 거야. 이게 비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합의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가치가 있다고 치더라도, 한 발 양보해서 합의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 가치만 내면화시키니까 뭐를 담보할 수가 없다? 다원적 가치를 담보할 수가 없다. 이게 또 하나의 비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게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2018년 기출,
밑에서 네 번째 2018년 기출인데 그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한 비판점 두 가지를 무슨 입장이라고요?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에서 제시하라고 얘기했는데 반성적 탐구 모형은 당연히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로 합의된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치 상대주의를 전제로 하는 게 반성적 탐구 모형이니까 합의된 가치가 과연 존재하기는 한 거야? 이거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다원적 가치를 담보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도 뭐의 입장이다?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두 가지를 일단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 얘 입장을 얘가 가치교육 측면에서 비판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얘를 가치교육 입장에서 비판하는 걸 두 가지 쓰라는 게 이미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반성적 탐구 모형의 가치교육이 얘 가치교육과 어떻게 다르다라고 모경한 책이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내용 강의 때 한 10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못이 박히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와요? 거기 뒤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2페이지에, 네 번째 별표를 보세요. 네 번째 별표. 반성적 탐구 모형과 시민성 전달 모형의 차이점을 가치교육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모경한 책에 어떤 문구로 써져 있나요?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될 가치의 목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본다? 시민성 전달 모형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시민성 전달 모형은 이미 확정된 가치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될 가치가 가치의 목록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데 반해서 반성적 탐구 모형은 가치 교육의 목표가 뭐라고요? 학생 스스로의 가치를 뭐 하는 거다? 명료하는 거다.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명료하는 것이 가치 교육의 목표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명료한다는 얘기는 가치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시민성 전달명은 학생들이 내면해야 될 가치가 어떻게 돼 있다? 확정돼 있다.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반해서 반성적 탐구 모형은 가치란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가치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학생들이 스스로 명료하는 거다.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스스로 명료하는 건 뭐야?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해했을 때의 표현이고 일단 모경한 책의 표현은 뭐라고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될 가치의 목록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반해서 반성적 탐구 모형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가치 체계를 명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그래서 이 가치 측면에서의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시민성 전달 모형이 무슨 교육을 강조하니까? 가치 교육을 강조하니까. 그 가치 교육의 측면에서 뭐와 대비점이 있다? 반성과 탐구 모형과 대비점이 있다라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1페이지 오셔가지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이픈 시민성 전달 모형이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를 하다가 첫 번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은 뭐다? 사회 유지 존속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이런 것들이 교육 내용이 되는 거죠. 사회 유지 존속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사회 유지 존속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 기능, 가치.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시민성 전달 모형의 특징을 교육 방법 면에서 한 가지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시민성 전달 모형이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목용한 책에. 강의식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의식 수업이라 그러면 너무나 무성의한 거고, 그럼 그 이때 강의식 수업이란 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될 내용을 누가 선정해서, 교사가 선정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 필수적인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다. 필수적인 학습 내용을 선정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다. 우리 목용한 책에 직접적인 전달 방식, 간접적인 전달 방식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전달이라는 게 바로 무슨 수업을 얘기하는 거다? 강의식 수업을 얘기하는 거다. 직접 전달한다. 누가? 주체는 누구예요? 교사가. 직접 전달한다. 그럼 그 상대되는 말이 뭐예요?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전달한 건 수업 시간에 필수적인 내용을 누가 선정해서, 교사가 선정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강의식 수업이 되는 거고. 그럼 간접적인 방식, 전달 방식은 뭐냐? 목용한 책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용한 책은 간접적이고 섬세한 방식으로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한대요. 간접적이고 섬세한 방식이다. 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건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교수가 보기에는 원전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딴 식으로 그냥 우회적으로 표현하는지 교수 스스로도 시험 문제를 만들기 난감할 거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러니까 간접적이고 섬세한 방식이라는 건 실제 원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교사가 학생들이 답변하는 태도나 그 수업을 듣는 태도, 학교 생활의 태도를 보고 마음에 들면 칭찬을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간접적인 전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합의된 가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회 합의된 가치가 만약 유교 규범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 복종을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 사회의 규범이라고 치면은, 그 규범을 강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면 직접적인 전달 방식이 되는 거고, 그 규범을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활 지도를 통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전달 방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선생이 학생에게 질문을 했는데 학생이 답변도 안 하고 이렇게 약간 뒤로 까져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선생님이 질문하고 있는데 태도가 그따위가 뭐야? 뒤에 나가 서 있어.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답변하는 애가 있으면은, 아, 철수는 정말 공손한 태도로 또박또박 답변을 해서 참 훌륭한 학생인 것 같아요.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무슨 전달 방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간접적인 전달 방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접적인 전달 방식은 보상과 처벌과 같은 일상생활 지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일상생활의 지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간접적인 전달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상이나 처벌 같은 걸 훈계를 통해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원전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교실 뒷면에 보면은 예를 들면 교실 뒷면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뭐 교실 풍경입니다만, 그 칠판 맨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우리나라 급훈 해가지고 뭘 써놓잖아요. 무슨 사람이 되자 이렇게 써놓는 거. 그 급훈 안에도 뭐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 합의된 가치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뒤에
그 교실 뒷면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붙어놓은 그 어떤 포스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합의된 어떤 가치나 규범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무슨 전달 방식이 된다? 간접적인 전달 방식이 된다. 그러니까 수업 이외의 생활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미화 등을 통해 가지고 합의된 가치를 전달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간접적인 전달이라고 부른다. 참고 정도 해두시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뭐다? 직접적인 전달이고, 그건 무슨 수업이다? 강의식 수업이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시민성 전달 모형의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성 전달 모형의 의의. 자, 우리 그 목용한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 체계의 전달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 체계의 전달을 강조하며 사회 유지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 체계의 전달을 강조하며 사회 유지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 체계의 전달을 강조하며 사회 유지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자, 이 문구를 읽으면 너무나 뻔한 얘기라서 좀 약간 시들하긴 합니다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민성 전달 모형의 의의가 사실은 뒤에 나오는 어떤 전통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 시민성 전달 모형의 의의는 뭘 전달을 강조한다고요? 전통적인 가치의 전달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럼 전통적인 가치의 전달이 힘든 게 뭐예요? 확연하게 대비되는 게 뭐예요? 전통적인 가치의 전달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학생들이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 전통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게 뭐다? 사회 비판 모형이다. 자, 그렇게 대비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회 비판 모형과 시민성 전달 모형이 어떤 면에서 완전히 갈린다? 전통적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통적인 가치가 오히려 퇴색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완전히 사회 비판 모형과 대비된다. 또 뭘 도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회 안정에 대비되는 말이 뭐예요? 사회 혼란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에서 사회 비판 모형에 대한 비판을 쓰라 그러면 바로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전통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갖게 해서 결과적으로 뭘 가져올 수 있다? 사회 안정이 힘들어지고 사회 혼란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극한 대립에 있는 게 사회 비판 모양인데 근데 얘한테 갖는 걱정이나 비판은 사실 누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얘보다는 약간 정도가 약하지만 얘와 거의 흡사한 애가 누구예요? 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보면 얘가 얘를 비판할 때 얘가 얘를 이제 비판한다. 그러면 아까 특히 전통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얘를 비판할 때 우리 기출에서 나왔던 표현이 뭐예요?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어요? 가치 상대주의였습니다. 가치 상대주의. 반성적 탐구라고 해서 반성적 탐구는 전통적 가치를 무조건 까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전통적 가치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학생에게 맡기기 때문에 자칫하면 전통적 가치와 다른 가치를 선택하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전통적 가치와 다른 가치 사이에서 뭘 느낄 수 있다? 아노미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가치 상대주의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가치 상대주의가 모든 가치를 대등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얘가 보기엔 전통적 가치는 다른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성적 탐구 모형에 따라서
교육을 받다 보면 가치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 가치나 다른 가치나 사실은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치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로 치달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다? 가치 상대주의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혹은 뭐 가치 혼란의 문제,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겠죠. 그만큼 시민성 전달 모형은 뭘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전통적 가치, 합의된 가치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하이픈 반성 탐구 모형 입장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한 비판점 2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아까 썼던 반성 탐구 모형 입장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을 비판할 때 아까 썼던 게, 예를 들면 합의된 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런 비판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뭘 담보하지 못한다, 다원적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 아까 썼던 거 가치 교육 측면에서 비판 2가지 쓸 수 있는 거고, 거기다 하나 또 추가한다면 반성 탐구 모형은 항상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반해서 시민성 전달 모형은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지 못하죠. 그래서 목용한 책도 그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가르쳐야 될 내용을 누가 선정해요? 교사가 선정하는 거니까.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정할 뿐이지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반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또 비판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다음 그 밑에 가치교육 측면에서 비판점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그 밑에 또 별표로 쳐져 있는 게 사회과학 모형의 교육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과학 모형의 교육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꼬마 사회과학자를 양성하는 거다. 자, 그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이게 원전에 있는 표현이니까. 그럼 꼬마 사회과학자를 양성한다는 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사회과학적인 지식과 탐구 방법을 습득한 시민을 양성하는 거다.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습득한 시민을 양성하는 거다.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다 한꺼번에 포괄하는 용어가 뭐예요? 지식하고 탐구 방법을 다 포괄한 용어가 뭐야? 그게 학문의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강조되는 학문의 구조를 습득한 시민을 양성하는 거다. 그것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뭐가 된다? 꼬마 사회과학자가 된다. 혹은 사회과학에서 강조되는 학문의 구조를 습득하면 꼬마 사회과학자가 된다. 그런 표현을 쓰면 되겠고, 그럼 사회과학 모형이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사회과학적 지식하고 탐구 방법.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사회과학적 지식은 또 위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이 지식이 이렇게 위계화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용, 뭘 주로 배우냐? 지식과 탐구 방법을 배운다. 혹은 사회과학에서 강조되는
지식의 구조와 탐구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뭉뚱그리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학문의 구조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과학 모형의 특징을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 한 가지 서술해라 그랬습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죠. 2019년, 2025년 두 번이나 기출됐습니다. 사회과학 모형에서 강조되는 교수학습 방법이 뭐예요? 그냥 탐구학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걸 서술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영역에서 활용되는 탐구 방법을 교실에서 뭐 하고자 하는 거다? 재현하고자 한다. 재현하고자 하는 것. 사회과학 영역에서 활용되는 탐구 방법을 교실에서 재현하는 것. 사회과학 영역에서 활용되는 탐구 방법을 교실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특히 작년도 기출에서 나왔으니까 또 사회과학의 방법을 묻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이 페이지에 사회과학 모형에 대한 비판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얘기가 되겠죠. 특히 별표를 쳐두시고,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만, 특히 사회과학 모형에 대한 비판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심이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심이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심이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누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회과학 모형은 사회과학자가 관심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사회과학자들은 뭐에 관심이 없다고요? 정책 결정에 관심이 없다고요. 정책 결정에 관심이 없다는 건 실천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과학자는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실천적인 데 관심이 없고요. 학문적인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학문적인 관심이 있을 뿐이다. 실천적인 관심은 없고 학문적인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이 표현이 좀 묘합니다. 보세요. 그럼 사회과학 모형은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나요? 사회과학 모형은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나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나요? 우리 모경한 책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사회과학 모형은 그럼 사회과학 모형의 교육 목표는 뭘 양성하는 거예요? 꼬마 사회과학자를 양성하는 거죠. 꼬마 사회과학자가 미래 시민인데 꼬마 사회과학자를 양성해서 그 시민성을 함양하면 그 시민성 함양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뭘 가르친다 그랬어요? 지식의 구조하고 탐구 방법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과학 모형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가르치면, 이걸 교육하면, 이걸 습득하면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게 사회과학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과학 모형의 입장이라고요.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회과학 모형 입장이에요. 그럼 사회과학 모형은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놨어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뭐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정책 결정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내보면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사회과학 모형은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대요. 틀렸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주면 된다. 이걸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탐구 방법을 알게 되면 이제 팩트 체크를 하게 될 거야. 시사적인 문제, 이슈가 터지면 이 아이는 맨 먼저 뭐부터 할 거야? 어떤 진보 보수의 발언들, 진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을 막무가내로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진보가 좋으니까 진보파는 무조건 믿고 난 보수가 싫어 그래서 보수는 안 믿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내면화하면 보수가 얘기했든 진보가 얘기했든 뭐부터 할 거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부터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탐구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자료 수집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팩트가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하는 버릇을 습득하게 되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될 거다. 이 팩트 체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치 판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치 판단을 하는데도 팩트 체크가 필요해. 가치 판단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까? 사실 판단이 필요하니까.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럼 최종적인 가치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최종적인 가치 선택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팩트 체크에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그런 팩트 체크가 요구되는 사회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야. 우리가 길러줄 수 있는 건 요만큼이지 가치 판단까지 가치 판단 능력까지 길러줄 수는 없는 거야. 가치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에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일단 요것만이라도 길러주면 충분히 뭐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 근데 이제 이 사회과학 모형 입장에 대한 반성적 탐구 모형의 비판은 아니야. 뭐까지 다뤄줘야 된다. 가치 판단까지 교육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이제 문제다라는 게 그 비판점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사회과학 모형은 이걸로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지식의 구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개념이 있잖아요. 애들이 개념이 없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지. 민주주의가 뭔지 알면 윤석열 같은 애들은 지지 안 할 거야. 계엄이 터져도 계엄이 뭐가 문제인지 민주주의의 개념 알고 있고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각종 제도의 의미를 알고 있고 법률적인 지식 알고 있으면 충분히 그 사회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다. 개념 가르쳐주고 팩트 체크하는 버릇 가르쳐주면 된 거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 이게 뭐 입장이라고요? 사회과학 모형의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얘기하는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막상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뭘 결정하는 과정,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특히 정책 결정 과정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사회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건데 자꾸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문제다. 자꾸 사회과학자의 어떤 관심만을 반영하다 보니까 교육이 직접적으로 뭘 다뤄야 되는데 해결책을 다뤄야 되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바로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고 자꾸 팩트체크 얘기, 개념 학습만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 아쉬우면 사실 1번하고도 사실 연결시키려면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한데 가치 판단 과정이 필요한데 가치 판단 자체를 배제한다는 게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배제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사회과학 모형은 뭐라 그럴까요? 그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가르칠 수 없는 거야, 그건. 가르칠 수 없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니네가 더 문제야.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겠죠. 이 사회과학 모형을 주창한 아주 유명한 학자인 펜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신사회과 시기에 활약했던 펜턴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박상준 교수님 책에는 이 표현이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태도는 교수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신사회과의 대표자인 펜턴이 얘기한 거예요. 태도는 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수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치나 태도 같은 건 교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치 태도는 그냥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이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교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모형은 가치 교육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어차피 가르칠 수 없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념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치 태도 선택할 거야. 민주주의 개념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지금 윤석열 사태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당연히 결정하겠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박혀 있으면 민주주의를 위협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하겠어요? 분노하겠죠.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개념이 박혀 있으면 민주주의를 이행하지 않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다?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의 태도를 어떻게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태도까지 뭘 가르치느냐?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라는 그 태도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태도는 뭐 되는 게 아니다. 교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가르칠 수 없는 거니까 이걸로 충분해라는 거에 대해서 반론은 뭐다? 가치 판단도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왜 안 다루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건 이제 누구 입장이에요, 사실은. 반성적 탐구 모형의 입장에서 사회과학 모형을 비판할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쓰라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쓰면 되는 건데, 근데 정책 결정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치 판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는 같이 일맥상통하는 건데 어차피 모경한 책은 이거를 마치 다른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두 개를 쓰라 그러면 이 두 개 쓰시면 되는 거고 뭐 하나를 쓰라 그러면 가장 전형적인 게 2번이니까 요 2번 써주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비판점 두 개를 쓰라는 건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요. 어떤 비판점을 그냥 하나 서술해라. 한 가지 서술하시오. 그러면 2번 정도 써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회과학 모형에서의 교사 역할. 옆에다가 272페이지라고 쓰겠습니다. 272페이지. 요거는 목용한 책이 2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272페이지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2023년 기출제시문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2023년 기출제시문에도 사회과학 모형에서의 교사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 272페이지나 2023년 기출제시문에 사회과학 모형에서의 교사 역할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탐구학습 모형이 강조하는 교사 역할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사회과학 모형이 강조하는 교수학습 모형이 뭐예요? 탐구학습 모형이니까 탐구학습 모형에서의 교사 역할이 곧 사회과학 모형에서의 교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탐구학습에서의 교사 역할은 주로 뭐다? 탐구학습에서 교사는 뭘 하죠? 학생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탐구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문성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구 방법의 전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탐구 방법의 전달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근데 이걸 목용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학생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뭐 하는 역할이다?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게 목용한 책 표현이고요. 학생들의 능동적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능동적 탐구가 스스로 탐구하는 거죠. 학생들의 능동적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 이게 목용한 책 표현이고, 작년 기출예시문 표현은 학생이 스스로 탐구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죠.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근데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탐구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탐구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교사의 주요 역할이다. 나중에 여러분이 수업 실현할 때 탐구학습 모형, 수업 실현 모형으로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순회지도 할 때 뭘 해야 돼요? 뭐가 힘드니? 뭐 이런 멘트 하지 마시고, 뭐 학습, 다 했는데 참 힘든가 보거나, 뭐 누구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탐구학습의 교사 역할은 뭐라고요? 탐구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럼 탐구 방법이 가서 뭐 문제 제기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가서 설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하고 결론 도출하는 거다. 그러면 탐구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는 각 탐구의 절차에 있어서 유의점까지 체크해주고 알려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얘기가 되겠죠. 가설을 설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자 그랬지? 가설은 무슨 문제만 다루는 거야? 사실 문제만 다루는 건데 지금 니네 조가 설정한 가설은 사실 문제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구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순회지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아무 자료나 수집하는 게 아니고 뭘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돼. 특히 가설의 무슨 변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야?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와 관련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는 게 목표였지. 근데 좀 철수가 수집한 자료가 독립변수, 종속변수하고 무관한 자료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 이렇게 순회지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역할이라고요? 탐구 방법을 전달하는 역할이고 안내자, 조력자 역할이라고요. 원래 안내자, 조력자 역할이라는 표현은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어디에 제일 어울리는 거예요? 사실 반성적 탐구 모형이 가장 어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문성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성 전달 모형은 표가 이렇게 있는데 교사 역할 해놓고 시민성 전달 모형은 지식의 전달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모형은 방법의 전달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반성적 탐구 모형은 안내자, 조력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문성 책은 그냥 안내자, 조력자 그러면 무조건 무슨 모형이다? 반성적 탐구 모형이라고 해놨는데 목용한 책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는 걸 뭐 하는 역할이다?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문성 책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뭘 알려주는 거다? 방법을 전달해 주는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